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빛나는 책엄마의 작가 곽경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신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끈따끈한 새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굿바이 아동학대라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 서점에서 발견한 책인데요. 책을 읽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현직 어린이집 원장님이세요, 이분께서. 작가님이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개인적으로 원장님이 아동학대에 관한 이야기를 쓴다는 거는 자신이 아동학대를 한다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주변의 이야기나 다른 사례들이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주변에서 싫어했을 것 같아요.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네가 무슨 오은영이야? 네가 무슨 아동학대 전문가야? 라는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부모님들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원장님 주변엔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닌가요? 난 그 어린이집 안 보내고 싶어요.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책을 쓰셨겠죠? 그런 용기에 저는 정말 이 작가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작가님 이야기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자 맹경숙 작가님이신데요. 작가님은 소개를 보니까요. 저하고 똑같은 워킹맘이셨어요. 다른 점이 있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간호대를 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아주 좋지 않게 낭비를 했지만 작가님께서는 본인이 간호대를 가서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형편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학원으로 진로를 바꾸셔서 간호조무사로 워킹맘으로 일을 하셨고요. 그렇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센터에서 일을 하시면서 아동보육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까지 따셨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랑 이제 보육교사 선생님으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경력이 쌓이고 연차가 되시면서 어린이집 원장님까지 되셨다고 합니다. 정말 좋았던 점은 작가님께서 저와 똑같은 엄마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가님께서 선생님도 해보셨고, 그리고 현재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입장을 모두 다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게 참 공평하고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일단 베이스로 깔고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책이 더 술술 잘 읽히고 맞아 우리 애가 이랬지, 또 한 번은 그래 누구 집 애기가 이랬는데, 또 어떤 사례에서는 정말 뉴스에서 봤었던 이야기라든가 그랬어요. 여러분 보면서 저는 속상하고 눈물 나는 사례도 참 많아가지고요. 좀 슬프게 봤던 내용도 있고요. 보면서 정말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목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책 소개하는 스타일을 좀 바꿔봤어요. 예전에는 제가 읽었던 내용이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위주로 이야기를 했다면 앞으로는 작가 소개나 목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차근차근 안내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가면 책 제목을 먼저 보시고 확 땡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집었을 때 목차를 열어보시면 목차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느낌을 필을 딱 받으셔서 이 책을 내가 사야겠다, 그냥 한번 읽고 말아야겠다, 아니다 그냥 볼 필요 없겠다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목과 작가 소개 그리고 이번에 목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스타일이나 마음에 안 드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 적극 의견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1장에서는 어린이집 보내기가 불안해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것, 내 아이를 남의 손에 맡겨도 될까?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하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세상이다. 자유와 불안,
두 마음이 공존한다. 우리 아이 적응하는 중입니다. 어린이집은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 불안감, 그리고 아이들, 엄마의 불안감도 있고요. 아이의 불안감도 있고요. 그리고 잘 적응하고 생각보다 좋다는 이야기를 1장에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2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SOS 신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온몸으로 신호를 보낸다. 사고라고 보기에 미심쩍은 멍과 상처, 다치기 쉽지 않은 부위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해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갑자기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경우,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는 경우, 수면 이상, 수면 장애, 퇴행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강박증, 공포, 정서적으로 변화를 보이는 경우, 이런 아동 학대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그 신호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심상 많이 찔렸어요.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어린이집 갈 때 이제 훈육을 세게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지만 정말 사랑과 애정과 모든 인내력과 참을성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날이 있거든요. 부득이하게 이제 맴매를 하거나 손찌검을 하게 되는 날이 있는데, 이럴 때는 제가 먼저 아이를 야단을 친 이후에 어린이집 보낼 때 원장님이나 선생님한테 고백을 하거든요. 아이가 어떤 이유로 오늘 아침에 맴매 맞아서 울었어요. 아이가 어제 어떤 이유로 맴매를 맞아서 발바닥에 뭐 요런 상처가 있어요. 멍이 들었어요. 빨개졌어요. 이거를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요,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흔적, 학대의 흔적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육이 좀 세거나 뭐 케어가 있었던 날은 꼭 자수하시는 거를 여러분들께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3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장은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아동학대 대처법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를 알고 있어라. 비언어적인 대화에도 반응하도록 노력해라. 눈높이를 맞추는 대화 습관을 형성해라. 아이에게 선생님 역할을 시켜보라. 학대 의심 정황이 있으면 CCTV 열람을 요구하라.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하다.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라.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라. 이거는 다른 아이들한테는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저희 아이 말고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엄마 어린이집에 말을 또박또박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엄마 어린이집 선생님이 우리 이렇게 했어. 그리고 친구들끼리 선생님 놀이를 할 때 그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선생님 역할을 맡은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자세히 지켜보세요. 자세히 지켜보세요, 여러분. 3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조금 됩니다. 또 요즘 아이들이 많이 빠르기 때문에 막 어른이랑 똑같은 수준의 대화는 못하더라도 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지는 엄마라면 캐치가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이 2명, 3명 이렇게 모였을 때 자기들끼리 역할 놀이를 그때 많이 하잖아요. 엄마 아빠 놀이나 선생님 놀이 같은 걸 해요. 그럴 때 선생님 역할을 할 때 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옆집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또 다른 아이는 어떻게 하는지, 이 선생님 역할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보면 와, 우리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다 하고 기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머 얘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지 하는 의심을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조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다른 말씀하기가 힘드네요. 다른 친구가 이런 사례를 겪은 적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애기들은 그래요. 저도 과거에 애기였을 때, 어렸을 때 기억이 좀 많이 나는데요. 학대를 받거나 힘든 상황을 겪었던 아이들은 인지 능력이 어른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나 어려움이 본인 탓인 줄 알아요.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고, 나 때문에
아빠가 힘들고 나 때문에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마인드가 생기기 때문에 꼭 아이에게 어머니, 아버지, 애기한테 아이야, 네 탓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거는 그 사람 잘못인 거야 하고 많이 감싸주시고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갈게요. 4장은 좋은 어린이집 고르는 7가지 요령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책에서 제일 중요하고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 애기가 둘째가 유치원을 다니기 때문에 그 전에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주변 엄마들의 평을 들어보라. 평가 인증에서 점수를 맹신하지 마라. 시설의 안전성과 주변 환경을 살펴보라. 만 0세에서 2세의 영아반은 경험이 많은 교사가 좋다. 아이들의 분위기를 살펴라. 원장의 교육관이 나와 맞는지 보라. 어릴수록 가정 어린이집을 선택하라.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다 따졌던 이야기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보통 가기 전에 동네 엄마들이나 주변의 엄마들한테 이 어린이집 어때? A 어린이집 어때? B 어린이집 어때? C 어린이집 어때? 누구 어디 안 다니는데? 하면서 그 소문을 먼저 듣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실수했던 부분은 평가 인증제. 그 나라에서 인증 내린 그런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왠지 신뢰감이 더 가잖아요. 간판도 멋지게 하나 더 달려 있고요. 국가에서 인증하는 그런 안전한 곳이겠거니 하는데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00%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의 안전성과 주변의 환경을 살피는 건 기본이고요. 또 하나는 경험 많은 교사요. 이것도 정말 보통 엄마들, 첫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리고 예쁘고 상냥하고 친절한 선생님이 되게 좋아요. 저한테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도 잘할까요?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4명, 5명, 많을 때 6명도 돌보는데 잘 케어하실 수 있을지 의심스럽죠. 그렇죠. 하지만 아이를 낳고 케어를 해보고 여러 명의 애를 키웠거나 어린이집에서 몇 년 경험이 오래된 선생님이라면 굳이 예쁘지 않아도 굳이 어리지 않아도 그 선생님은 케어하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 20대 선생님과 30대 선생님이 계시다면 저는 30대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그 30대 선생님은 자기 아이를 키우거나 또 어린이집에서 오래 20대 선생님보다 오래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빠르시고요. 체력도 그분이 더 좋으세요. 특별한 사례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배웠고요. 그리고 주변에 엄마들에게 제가 조언을 또 해줄 수 있는 하나의 팁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가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강력 추천해드리는 책입니다. 굿바이 아동학대 보시고요. 내 아이의 학대받은 그런 의심적인 내용은 없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구나. 이런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빛나는 책엄마 작가 곽경빈이었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